요즘 대학생 뭐가 그렇게 고민이야? 혼자 하면 머리 아픈 고민들도 슬기롭게 공유하자. 슬기로운 건대생활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Back to the 19인데요. 패널분들과 제가 대학 입시를 했던 그 당시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선 패널분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각각 어떤 전형으로 건국대학교에 지원을 하셨나요? 네, 저는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추천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은아구님은 어떤 전형이셨나요? 네, 저도 KU 자기추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신기하게도 저희 3명 다 KU 자기추천 전형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러면 패널분들은 처음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을 했었는지 아니면 입시를 준비하면서 바뀌게 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자아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해당 전형으로 진학을 하려고 생각해 왔습니다. 아무래도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학교 안에서 활동을 하고 제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을 학교 안에서 누리는 게 더 좋았어서 그걸로 제 스토리를 만들어가면 저에게 더 좋은 진학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해당 전형을 생각하고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서은아구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 입학 전부터 어머니께서 제 성격이 막 그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 그래서 종합 전형을 한번 같이 준비해보자 라고 하셔서 막 동아리 활동이나 다른 자율 동아리나 이런 것들 하면서 자연스럽게 종합 전형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희 3명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입시 얘기를 시작하면 입시 때 또 정말 많은 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또 학우분들과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서은아구님은 이제 입시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순간이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너무 재밌어서 인상 깊은 그런 썰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저는 반수를 하고 들어왔는데 우선 수시 반수라는 점부터 좀 남다른 썰이 될 것 같은데 우선 제가 좀 특이한 거는 고3 때도 KU 자기추천으로 건국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나왔었고 그 다음에 20살 때도 똑같이 넣었었는데 사실 자소서나 이런 거는 전혀 변하지 않고 똑같이 넣었었는데 그때는 1차에서 떨어졌었고 이번에는 최초 합격을 해서 붙은 거여서 우선 그것도 저 스스로도 굉장히 신기했던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우선 가장 힘들었던 거는 떨어져도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우선 자기 스스로를 탓할 수밖에 없다는 거에서 우선 멘탈적으로 무너지는 게 제일 컸던 것 같고 이 외에 좀 인상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드는 생각은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 그래서 스스로를 뭔가 탓하기보다는 만약에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아도 스스로를 조금 더 이렇게 위로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정말 공감이 되는데요. 저도 제가 입시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일까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근데 저는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 한 순간이 있는데요. 바로 지금처럼 이제 대학 원서 접수 기간에 저는 누구보다 자신 있게 주저하지 않고 6개의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다른 친구들은 꽤나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 본인이 원래 계획했던 학교보다 갑자기 조금 자신감이 사라져서 더 낮은 대학을 지원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저는 막상 그 지원 기간에는 자신 있게 지원을 해놓고 이제 더 이상 내 선택을 바꿀 수 없는 기간이 되었을 때 저는 그제서야 너무 많은 걱정과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학교 마치고 집에 가서 저희 엄마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내가 6개 학교 중에 하나도 안 붙을 것 같다 이러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때 너무 같이 속상하셔서 같이 막 우시면서 그래도 잘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때가 딱 뭔가 지금까지 평탄한 마음을 유지해 오다가 막상 이제 내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고 나의 선택을 이제 번복할 수 없다를 알고 나니까 지금까지 지켜왔던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던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위로도 얻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저 친구처럼 조금 더 낮은 데 쓸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이자구님은 혹시 입시 관련해서 어떤 썰이 있을까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때 원래 대체적으로 더
마음적으로 힘든데 전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중학교 때 들어와서 엄청 큰 마음가짐을 품고 들어오잖아요. 고등학교 때 나는 진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활동도 열심히 해서 진짜 내가 원하는 대학교, 내가 원하는 학과에 갈 거야 라는 마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학교에 입학했는데 제가 전학을 한번 갔었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녔던 학교가 되게 선행을 많이 하고 사교육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학원도 안 다니고 선행이 아예 안 되어 있었을 때여서 3월이 돼서 공부를 뭐 이전에도 계속 해왔지만 시작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그대로인 거예요. 거기서 뭔가 가지는 허탈감이 컸어요. 난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애초에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 내가 열심히 안 했네 하고 말 텐데 열심히 해도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런 마음 때문에 조금 고등학교 1학년 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상적인 썰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말고사 공부를 하다가 겨울에 잠이 들었어요. 그때 정확히 기억나는데 통합사회를 보는 전날이어서 통합사회를 막 외우다가 잠이 들었는데 겨울이니까 좀 춥잖아요. 보일러를 틀어도. 그리고 제가 수족냉증이 있어서 난로를 꼭 틀고 자야 되는데 난로를 틀고 공부를 이렇게 약간 잠이 들까봐 이렇게 펴는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잠이 든 거예요. 근데 난로가 있는 반대쪽으로 잠이 들었어야 되는데 난로가 있는 쪽으로 잠이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이만큼 빼고 머리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머리카락이 오른쪽이. 그래서 제가 병에 걸린 줄 알고 엄청 울었어요. 엄마도 막 제 머리를 막 이렇게 머리가 있으면 머리가 없어 하면서 막 이렇게 그래서 막 엄마랑 둘이 막 울었어요. 막 머리가 엄마 안 울고 제가 막 울었는데 아픈 줄 알고 보니까 제가 머리가 타가지고 머리가 잘린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뭔가 진짜 막 한번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절실하고 뭔가 지금 많은 걸 원하고 있구나. 더 열심히 해서 진짜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원하는 성과를 꼭 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만큼 또 절실한 때가 지금까지는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런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건국대학교 재학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건대에 진학하기를 희망하시거나 아니면 현재 입시를 하고 있는 수험생분들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패널분들과 제가 좀 그런 수험생분들께 드릴 수 있는 멘탈 관리법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서은아구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우선 수시여서 중간 기말을 되게 약간 수능 같은 마음가짐으로 항상 봤었는데 제 성격을 워낙 알다 보니까 남들의 말을 안 들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게 남들 이렇게 뭐 어떻게 공부한다더라 이런 걸 들으면 되게 휘둘릴 것 같아서 그런 말을 아예 배제하고 저 자신을 믿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저는 시험을 보고 나오면은 그날에 바로 답지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시험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채점을 안 했는데 제가 궁금증보다 멘탈이 무너지면 그 다음이 시험 망하는 게 더 커가지고 만약에 본인 성격이 저랑 비슷하시다면 그런 걸 안 보시고 그냥 묵묵하게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은아구님은 이제 학기 중에 시험 기간에 관련된 또 꿀팁을 주셨는데 저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한창 입시를 하던 시즌을 생각해보면 저는 제가 멘탈을 관리했던 방법은 내가 대학에 붙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입시를 하다 보면 남들과 비교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이런 현실의 장벽에 부딪히면서 자신감이 사라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내가 1학년 때부터 해왔던 것들을 돌이켜보면서 이것도 했고 또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쭉 같은 학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대학에서 나를 안 뽑으면 그건 대학 손해가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아니야 나는 절대 떨어질 리가 없어 라면서 스스로를 계속 그렇게 생각을 일깨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방법이 뭐 누군가는 이걸 보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입시를 하는 그 당시가 되면 나를 믿는 것 말고는 별 방법이 없잖아요. 이미 3년이라는 시간은 지나버렸고 이제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저는 그래서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자아구님은 어떤 식으로 멘탈을 관리하셨나요? 저는 그 수시 원서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기다리면서 했던 방법이었는데 일단은 넣고 나서 친구들이 뭐 떨어졌네 붙었네 누구는 어딜 썼네 라는 얘기 들으면 너무 마음이
좋지 않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런 얘기를 최대한 안 들으려고 했고, 마음이 뭔가 복잡해질 때는 산책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집 뒤에 작은 공원이 있었는데 그냥 노래 들으면서 계속 걸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왜냐면 머릿속이 막 계속 복잡해지니까 산책을 하면서 좀 마음을 정리했던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계속 생각했던 건, 만약에 내가 이 학교가 떨어지면 그냥 이 길이 내 길이 아니었나 보다. 나한테 더 좋은 길이 있어서 이 대학에 떨어졌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멘탈을 잡으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상 멘탈 관리라는 게 수험생활 시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우리 수험생분들 혹은 건대 예비 새내기 분들도 저희와 함께 했던 이 대화들을 또 시청하시면서 본인이 혹시 지금 자신감이 떨어져 있거나 좀 많이 불안한 상태라면 그래도 스스로를 신뢰해주고 스스로를 사랑해주면서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학 원서 접수 기간을 맞아 입시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현재 입시를 하고 계신 수험생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패널분들이 마지막으로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응원의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은아구님부터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는 후회 없이 달린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후회 없이 달리셔서 스스로에게 뿌듯하시면 그걸로 된 것 같습니다. 파이팅! 네, 이자아구님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 뭔가 마음도 몸도 많이 힘들 때일 것 같은데, 본인이 정말 좋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반드시 꽃피울 수 있도록 저희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2024년 입시 화이팅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버시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